이충환 교수님께서 과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차바이오 강당에 처음 와봤는데요. 너무 발표하고 이러기에 너무 좋은 장소 같고요. 또한 앉아서 잠자기도 되게 좋은 자리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지금 발표하는 얘기는 하나도 어려운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편안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편안하게 주무시지 마세요. 예. 건강기능성식품법이 2004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피부 미용 식품도 그때 이제 클레임이 제정이 됐고 평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5년이 이제 흘렀는데 15년 동안 굉장히 많은 피부 건강을 소구하는 개별인증형 소재들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콜라겐이라는 소재에 의해서 굉장히 시장이 부스팅되고 있어요. 일본과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이 콜라겐 시장이 레트로 이노베이션, 미국이나 서구까지 이것이 지금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콜라겐 이외에 따른 건강기능성 식품, 피부 건강을 소구하는 소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히아루로닉 애시드 이런 것들도 실제로 주원료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상품에 들어가면 콜라겐에 가려가지고 항상 부원료처럼 이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아마 콜라겐 시장은 굉장히 커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너뷰티 시장이 함께 커지는데 저는 이너뷰티 시장이 더 커지기 위해서는 콜라겐과 함께 이 시장을 키울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적인 소재들이 나와야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굉장히 많은 소재들이 개별인증형 소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등재되어 있는 원료 중에서 실제 사이언티픽 에비던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상품학적 가치도 있어서 콜라겐과 같이 이노비티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소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소재를 리뷰해보고 거기서 이제 가치 있는 소재가 무엇인지 여러분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에서 보시는 게 피부 건강 관련 건강기능성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현황입니다. 보면 클레임이 두 가지예요.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하나는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된다. 이 두 가지 클레임을 갖고 있고요. 되게 소재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이 소재들을 갖다가 기능성 성분이라든가 메커니즘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다시 보시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제가 기능성 소재라든가 메커니즘이 같은 건 같은 색깔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보시게 되면 파란색으로 묶여져 있는 곤약감자 추출분말, 쌀겨, 옥수수배아, 밀배유 추출물 이런 것들은 실제로 글루코실세라마이드, 그러니까 세라마이드를 갖다가 보충시켜주는 그러한 같은 원료예요. 하지만 소재가 오리진이 좀 틀릴 뿐이죠. 그리고 이 빨갛게 되어 있는 이 콜라겐 펩타이드 역시 콜라겐 펩타이드입니다. 이 세 가지 거의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고 동일한 기능성 소재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색깔이 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사실은 좀 어떻게 하나를 규정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고요. 이 복합물이에요. 그냥 복합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분류해 보면요. 우리가 1세대, 2세대, 3세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세대는 이미 경험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역사적으로 잘 알려진 소재들이에요. 네. 옛날에 건강보조식품 시대의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효소, 스쿼알, 엽록소, 알로에, 베타캐로틴, 예전에 클레오파트라, 양귀비가 굉장히 좋아했던 석류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는데 저는 사실 이런 소재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 다음에 세컨 제너레이션은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의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피부를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 세라마이드, 히아루론산, 바이타민 A, 바이타민 C 피부가 노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유효 성분들이 줄어든다고 좀 알려져 있고요. 이러한 유효 성분들을 우리가 보충하게 되면 실제로 노화를 갖다 예방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세컨 제너레이션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서드 제너레이션은 뭐냐? 이게 피부의 성분은 아닌데 우리가 파이브로블라스트를 액티베이션 시키거나 케라티노사이트를 프롤리퍼레이션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스몰 모리큘, 내추럴 프로덕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원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같은 얘기를 다시 정리해 놓은 거고요. 이 피부 건강의 효능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메커니즘별로 좀 분석을 해보면 실제로 지금까지는
피부 스킨의 어떤 빌딩 블록으로서 작용한다거나 아니면 유전 단백질, 뭐 콜라겐을 합성하고 콜라겐을 저해하는 MMP, 뭐 엘라스테이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항산화 물질들, 뭐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쭉 타겟으로 얘기해 왔는데 저는 이것은 빙산의 일각으로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피부를 개선시키고 피부의 건강을 좋게 하는 것들은 사실 이 밑에 있는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논문들도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은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혈액에 대해서 혈액을 갖다 블러드 퍼튜베이션 하는 것들이 피부를 갖다가 굉장히 나쁘게 한다거나 이런 관련성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특별히 이제 마이크로바이오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런 스토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능 소재를 분류하기 전에 우선 스킨과 스킨 컴포지션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스킨은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죠. 에피더미스, 더미스, 하이포더미스 해가지고 피하 조직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고요. 그것을 상세하게 좀 더 보면 피부 장벽이 있고 노멀 에피더멀 정션이 있습니다. 이 피부 장벽의 이야기로서는 오늘 박 교수님께서도 첫 번째 세션에 말씀 많이 하셨듯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더미스만큼도 중요한 이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피부 장벽은 이 세라마이드가 굉장히 어떤 주요한 그런 성분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각각의 조직에 대한 바이오마커들은 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 장벽은 기본적으로 벽돌과 시멘트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프리페리 에시드,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런 걸 이제 벽돌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라마이드가 이제 시멘트 같은 역할을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세라마이드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매드라인에 세라마이드 스킨을 갖다가 치시게 되면 약 한 1700개 정도의 논문이 나옵니다. 그만큼 세라마이드는 스킨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 중에 하나이고요. 이런 세라마이드가 결국 피부 장벽을 단단하게 유지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되는 거죠. 이러한 세라마이드를 갖다가 보충시켜주는 여러 가지 원료들이 이미 개별 인정형 피부 건강 소재로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세라마이드의 프리컷을 주는 건 아닌데 세라마이드의 함량을 늘려주는 그런 소재가 있어요. 그것은 자초, 지초라고도 이것도 역시 건강경영식품 개별 인정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피부 장벽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외부의 UV, 알러젠, 바이러스들이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고요. 내부에 있는 이제 수분이 바깥으로 이탈되는 것 이런 것들을 막아줍니다. 이것은 대부분 이제 세라마이드라든가 스핑거, 마이올린, 포스파이리피드 이런 것들은 실제로 케라티노사이드에서 합성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서큘레이션 되다가 여기에 이제 모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라멜라 바디 속에 들어가 있다가 사실 엑스트라셀룰라에 릴리징이 되고 실제 릴리징이 된 후에 글루코스 세라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엔자임에 의해서 세라마이드로 가수분해가 되고 그 다음에 라멜라 멤브레인으로 들어가게 되죠. 결국 글루코스 세라마이드 같은 것들은 세라마이드의 프리커서로 우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글루코스 세라마이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HLAD 다이어트는 실제로 아토피 더마티티스를 일으키는 어떤 다이어트 구성입니다. 실제로 HLAD 같은 경우에는 지방산과 마그네슘 같은 그런 미네랄이 최소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몇 주 섭취하게 되면 실제로 피부가 아토픽 더마티티스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글루코스 세라마이드가 존재하는 어떤 익스트랙트 천연물을 먹였을 때 저는 여기서 비트 익스트랙트를 쓴 논문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노멀 다이어트에서 보이는 정상적 피부 상태가 이제 됩니다. 개선시켜주는 거죠.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제 헤어레스 마이스에 우리가 UV를 제공함으로써 스킨 베리어를 데스트럭션 시킵니다. 그리고 글루코스 세라마이드. 이것은 퓨리파이 된 겁니다. 퓨리파이 된 글루코스 세라마이드와 동량의 글루코스 세라마이드가 존재하는 비트 익스트랙트를 같이 서플리멘테이션 시켜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두 군에서 모두 세라마이드, 여러 가지 세라마이드 함량을 갖다가 높여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 디펜던트하게 실제로 TW를 낮춰주고 워터 양을 갖다가 늘려주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글루코스 세라마이드는 개별인종의 원료로도 사용이 되고 실제 여러 가지 논문에서 실제 피부 장벽에서 세라마이드 함량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소개시켜
드릴 소재는 지초입니다. 이거는 이제 2009년에 등재가 돼 있었어요. 2009년에 등재가 됐는데 아직까지 상품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화 측면에서 보면 이건 또 사이언스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상품화되기 위해서는 원가라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형 적합성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맛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보통 이제 제품이 나가는데 지초 같은 경우에는 개별 인증을 받을 때 일일 노즈량이 되게 높았어요. 그래가지고 캡슐이라든가 타블렛 이런 걸로 만들기가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품화가 여태까지 못 된 거예요. 하지만 사이언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지초는 동물 실험에서 우리가 봤듯이 실제로 NCMG의 아토피 모델에 취해서 실제로 섭취했을 때 세라마이드 함량을 굉장히 늘려줍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아토픽 더마티티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효능을 측정할 때 실제로 스크래칭 넘버라든가 스크래칭 듀레이션을 갖다가 측정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아토픽 더마티티스에 걸려있는 주의 대비 한 30%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프로테인 레벨에서, mRNA 레벨에서 세린 팔미토이 트랜스퍼레이즈, 세라미데이즈 같이 세라마이드를 갖다 분해하는 효소들을 억제함으로써 세라마이드 함량을 늘려줍니다. 또한 보통 이제 아토피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상태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디지즈 모델을 가지고 OX 인듀스드 뮤린 모델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TWL, 그 다음에 스킨 베리어 리커버리 이런 것들이 회복된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옥사졸로 처리했을 때 아토픽 더마티티스의 모양인데요. 실제 굉장히 이제 거칠고 아토피 현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피부 상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지초를 갖다가 같이 섭취시켰을 때 실제로 정상분처럼 피부가 아주 깨끗한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염증과 관련된 그런 단백질의 익스프레션을 갖다 억제해주는 그러한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초는 또 임상 실험을 갖다가 아주 재밌게 했어요. 뭐냐면 원래 개별 인정형 소재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했을 때 환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환자를 대상하는 건 그건 자격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일반인을 보통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는 이때 실험을 갖다가 일반인하고 환자를 같이 두 분을 같이 해봤어요. 물론 이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저희들이 데이터로서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반인과 환자 두 계층에 대해서 실제로 다 세라마이드 함량이라든가 표피 수분 보유력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 자초는 자원고라는 우리나라 독립보관뿐이 아니라 명나라에서도 그다음 일본 에도 시대에서 일본에서도 사용했던 굉장히 유명한 피부 개선제의 처방이에요. 처방인데 여기에서 주 성분은 자초입니다. 이 자초인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이 세 군데의 어떤 역사적인 히스토리,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포스파티디세린입니다. 이거는 2015년에 아마 개별 인정형 원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포스파티디세린은 셀 멤브레인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브레인에 굉장히 많아가지고 브레인의 인지 기능이라든가 기억력 개선 이런 소재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클레임도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인지 기능 강화 이런 클레임들을 쓸 수가 있고요. 상품은 전 세계적으로 PS를 갖고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산에서 실제로 이 PS라는 것이 피부 건강에도 매우 좋다라는 이제 데이터를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PS에 대한 헬스 클레임은 세 가지입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된다. 하나는 인지 능력 개선에 도움이 된다. 라는 세 가지 클레임을 갖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메커니즘을 갖다가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PPA 알파 액티베이션입니다. 보통 PPA 알파 트랜스크립션 팩터는 실제로 지방 대사에 관련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스킨 호미오스타시스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됐고요. TW 리커버리를 갖다가 빨리 해주고요. 에피더미스 디퍼런시에이션을 자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라툼 코니움을 마추레이션을 갖다 엑셀레이트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mechanism AP1, MMP1, 이런 expression을 갖다 inhibition 함으로써, 피부의 건강을 갖다가 도와준다라는 게 이들의 메커니즘입니다. 지금 피어스 서플리멘테이션 한 그런, 마이스를 보게 되면, 링크를 보겠습니다. 우선 로우 도즈, 미디엄 도즈, 하이 도즈, 이 세 가지 도즈를 우리가 서플리멘테이션을 했는데, 실제 이 세 가지 도즈 전부 다, 유의성 있게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보통 LPS, 로우 도즈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당 12.5mg을 처치했어요. 그러면 사람한테는 대략 100mg으로 처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처방이. 그러면 실제로 굉장히 유리하죠.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100mg의 일일 도즈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제형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격도 좀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UV 일레디에이션 컨디션에서 실제로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UV에 의해서 바이오타일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오필름 같은 것들이 이제 로스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인테스틴, 그러니까 우리 장내에 있는 퍼미어빌리티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엔도톡신들이 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인플라메이션에 대한 스트레스, 안티옥시던트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서브스턴스 P 이런 것들이 증가하게 되고요. 이런 서브스턴스 P가 증가하게 되면 실제로 아크네 불가리스 같은 그런 이제 그 여드름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균에 노출이 쉽게 되게 되죠. 그래가지고 여드름 환자에게 변비질환이, 그러니까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과의 상호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1,300명을 대상으로 임상 추적이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 장의 환경과 피부의 상태의 관련성들이 여러 가지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네오브의 그 유산균 연구에 대했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야쿠르트에서 실제로 락토바실러스 프렌타룸 HY7714 가지고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저널 오브 마이크로바이오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연속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이제 뭐 제시를 하긴 했지만 완성도는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주를 갖다가 프로바이오틱을 갖다가 서플리멘테이션 시키고 스킨 워터의 변화를 갖다가 각각의 부위에서 테스트한 거고요. 역시 TW를 각각의 부위에서 측정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뭐 데이터가 굉장히 깔끔하게 도즈 디펜던트하게 타임 디펜던트하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블 블라인드 임상 테스트를 한 거고요. 플라시보와 프로바이오틱을 처방한 겁니다. 12주를 봤고요. 뭐 여러분들은 이 뭐 데이터를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주름을 갖다가 예방하는 거와 있는 주름을 갖다가 개선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좀 틀리다고 보고요. 사실 주름을 개선한다는 것은 뭐 레트로 에이징 아닙니까? 이것이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주름이 없어졌네 완전히 뭐 이런 데이터는 아닌데 어쨌든 의학적 평가로는 유의성이 있다고 평가된 그런 대목입니다. 지금 현재 개별인정형 피부 건강 클레임을 할 수 있는 원료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이제 기능성 원료라든가 메커니즘으로 분류했을 때 사실은 그렇게 많거나 다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는 상당히 상품적 가치도 그 다음에 어떤 사이언티픽 에비던스도 있는 그런 소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소재들이 저는 시장에 좀 나오고 지금 굉장히 시장을 갖다 부스팅하고 있는 콜라겐과 같이 만났을 때 우리가 이노베이티 시장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 개별 인정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은 캔디데이트 내추럴 프로덕트 후보들이 실제로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그런 새로운 원료들을 계속 연구하고 찾아서 새로운 개별 인정의 원료를 제시하고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이름으로써 이노베이티 시장을 발전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